네, 그럼 좀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연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연은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그래서 자꾸 싸우게 돼요. 제 자식이 이성이랑 밖에 다니는 게 걱정인데 자식은 상관하지 말라고만 하네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사연과 좀 비슷하게 자식과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는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질문으로는 아들과의 갈등 관계를 원만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요령을 좀 알고 싶다라고 보내주시기도 하셨거든요. 혹시 이런 의사소통이나 갈등 관계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 같은 걸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항상 지시적이고 명령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거의가 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내 감정을 실어가지고 내 자녀분한테 얘기합니다. 그 갈등밖에 안 생겨요. 떨어져 있으면 글쎄 편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내 자녀분에게 얼마나 자극적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그 자녀분에게 감정을 자극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도전적인 언어라고 그러죠. 이거 보고 상대방이 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혼자 있을 때 아침에 내 아들한테 썼던 말들 거울 쳐다보고 한번 표현을 해보셔요. 그런 본인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 사용한 단어를 내 자녀분 중심의 언어를 사용해라고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의사소통 기술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갈등을 안 겪게 하는 것이 의사소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봐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저항을 이제 하는 입장이 됐을 때 내가 항상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소리 지릅니다. 먼저 자녀분이 저항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분이 저항할 때 이제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나도 똑같이 큰 소리 치고 내 자녀분이 정말 싫어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내가 오늘 자녀에게 했던 말들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자녀에게 사용할 때 내 자녀 중심의 단어들, 말들을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보셔요. 그러면 자녀도 저항하는 것이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게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네. 상대방의 감정이나 이런 걸 좀 더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나 먼저 좀 돌아보는 것도 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항상 또 하시는 질문이 내 가족들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 청소하는 부분들이나 하루 종일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너무 답답하다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답답하면은 답답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손님들한테, 누구에게. 네. 답답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청소를 안 하고 있느냐? 왜 누워 있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연습하는 것이 자기의 감정을 살짝 얘기하고 자기가 그 꼴을 못 보겠으면 산책을 차라리 하고 온다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자기가 시간을 갖고 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가장 큰 의사소통은 답답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우리가 하는 나 메시지를 써라 하는 것이고 특히 나 메시지 중에서 가장 많이 연습하는 것이 감정만 얘기하고 단문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더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얘기되는데 항상 병원이나 우리 센터에서 특히 할 때는 집단으로 가족 교육에서 그게 선정되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이 의사소통 기술이에요. 더불어 하나 약물에 대한 교육, 증상에 대한 교육이 모든 것에 기본적인 필수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처럼 우리 가족의 전문가인 우리 수사님이 약물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알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가족 교육을 하고 가족 상담을 하는 분이 이런 거 훈련할 때도 상당히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좀 보완할 때도 마찬가지 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생물학적인 거라든가 경제적인 거라든가 각자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해야지 그런 점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도 우리 뭐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 좋아요. 네. 센터장님 말씀처럼 그런 행동적인 부분들 말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수사님과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너무 힘들면 잠시 그 상황을 피해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원만한 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사연을 보다 보면은 이성이랑 밖에 다니는 거에 대한 걱정이 많다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간혹 가족분들을 또 만나다 보면 내 자녀가 결혼을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억지로 또 결혼을 하게끔 하시는 분들도 가족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 분의 생각을 같이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수사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우리 손님들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사물을 바라보고 그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과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로봇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발 자녀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말아주셔요. 그래서 연애하고 싶다, 이성을 사귀고 싶다 그러면 사귀라고 하셔요. 대신에 책임을 지는 거죠. 부모님들은 그 책임을 못 진다고 먼저 미리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성 교제나 뭐들을 다 통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게 맡기는 거죠. 네가 여자친구를 사귄다 그러면은 서로 왜 사귀고 싶은지 그 이유를 좀 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녀분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요. 왜냐면 본인이 자녀분이 그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성 친구를 사귈 때는 정말 내가 힘들 때 기대고 같이 이야기하면은 네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니? 그 다음에 네 여자친구가 힘들 때 너한테 기대했을 때 네가 그 말을 들어주고 여자친구가 편해질 수 있을까? 서로 돌볼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를 만든다 그러면은 나는 허락한다. 또 한 가지, 둘 다 성인이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을 져라. 성관계 하고 싶으면 뭐라고 나 그 피임 도구를 사용해라. 좀 명확하게 부모로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냥 사귀게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손님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거의 지금 현재 재발 단계야. 얼굴을 보면은 고개가 15도 정도 좀 구부러져 있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해. 하지만 그 남자친구한테는 고개 똑바로 들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자네 여자친구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어떤? 했더니 자기가 봐도 많이 힘들어하고 자기가 입원하라고 얘기했다고. 본인이 좀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전 느낌을 받았어요. 이 여자친구도 현재 지금 많이 안 좋지만은 그래도 자기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참 좋은 모습이다. 정말 저는 이성은 좀 사귀게 해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수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이 좀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에 거기에 따른 책임이나 교육이 조금 더 함께 되면은 본인이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이 굉장한 편견입니다. 우리 손님들이 결혼을 해야 되냐, 이성을 사귀어야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직장을 갖고 건강을 유지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것이 우리 사는데 제일 기본이에요. 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나 미래 성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국가의 책임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의식주 문제가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집값 상승도 마찬가지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선악같이 사귀고 어떻게 하면 잘 사귀는지 역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다만 제일 우리 손님들을 만나보고 가는 어려운 점은 같이 병을 앓고 있는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좋을지 안 될지. 아무래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 아프면 서로 못 돌봐주니까 조금은 서로 아픈 것을 피할 수 있는 이성들을 서로 사귀는 것도 꽤 중요하다, 이렇게 진료실에서 하는 코멘트 중입니다. 네. 센터장님과 수사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자연스러운 부분인 건데 저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걸 좀 막거나 통제하려고 하진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 자신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거는 사연으로 주셨던 건 아닌데 간단한 질문 사항들로 좀 적어주셨던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친구들이나 가족 간에 자리가 있을 때 아이들 때문에 나는 그런 모임에서 항상 빠지게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 있고 가족 모임이나 이럴 때 자녀들과 같이 가거나 자녀들 얘기를 해야 될 때 나는 너무 위축되고 작아지는 것 같이 느낀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적어주셨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님이 한 말씀 먼저 좀 해주실 수 있을지요? 언제까지 감추고 살 것입니까? 감추고 살 일 아니죠. 사실은 다 알 거예요. 주변 그 친지분들, 그 지인들 숨기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어머니 자녀 당신의 그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좀 당당해지셔야.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이 본인의 자식이 밖에 나서 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데리고 갈 차례 있으면 데리고 가고 가서 앉아 있어서 어떤 증상 같은 모습이 보여졌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친구 아들 아픈 모습이에요. 이러면서 당당하게 좀 내보이면은 그런 스트레스는 우선 없어질 것 같아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집에 누가 온다 그러면 내 자식 어디다 감춰? 어디다 뭐 방에 있어? 너 뭐하고 막 꼭 있어 나오지 마.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좀 더 당당해지라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당당해지는 부분. 그리고 또 이어서 앞에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거 자체가 저희가 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역시 뭐 사회적인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족이 감당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다음에 그 가족 모임이나 혹시 1박 2일, 2박 3일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아, 같이 있어도 좋구나 하는 프로그램들을 센터에서도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맡겨놓고 가고 이런 장소들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수아님이 얘기한 대로 당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나를 노출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눠 보면서 당당함이 마음속에서 형성이 되면은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처럼 시스템적인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저희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훈련이나 이런 교육들도 같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같이 여행을 다녀볼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함께 가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사연들을 여러 개 만나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연들과 고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봤지만 사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또 해소하느냐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혹시 두 분께서는 이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센터에 있는 가족 모임 있죠? 가족 모임과 그다음에 동료 모임들 모든 소리 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정말 그 자리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장소를 갖다가 제대로 활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환경을 좀 더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가시면서 본인의 노출이나 자신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시면서 그 부분을 함께 좀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센터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역시 뭐 시스템상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공공에서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가족들이 얘기할 수 있고 가족들이 쉴 시간을 줘야 되는데 되게 프로그램들이 9시에서 6시에 있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가족들이 어느 정도 일이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에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가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데 그 시간에 나와서 얘기해라 시간 정해놓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건 상당히 어렵긴 한데 그런 것을 어떻게 시스템상으로 만들어줄까,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게 가장 가족들의 욕구하고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들하고 이런 것들의 갭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가 제일 관심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가족분들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의 마음은 많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가족분들이 조금 더 이 부분을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네요. 꼭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가야 될 길이 뭔지 아. 생각을 해요. 네. 값없이 집을 받는 게 뭔지, 공공이 뭔지. 물론 제가 뭐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또 의논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게 제일 조정하는 게 어려운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스트레스가 막 극에 올라올 때 있죠. 푸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그건 저도 제가 활용했던 방법인데, 입을 장롱 열어놓고 장롱 속에, 이불 속에다가 머리 집어넣고 거기서 고함을 치셔요. 한없이 목이 쉴 때까지. 그러고 나와보셔요. 풀립니다. 네, 저도 오늘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장롱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 같은데. 집에서도 많이 하는 게 장롱 속, 응. 내지는 이불 뒤집어 쓰고, 내지는 이렇게 샤워기 틀어놓고 소리 지르는 거. 네. 그 외에는 또 소리 지르러 이렇게 안 들리는 산에를 가거나 메아리 소리 들리는 장소. 그 외에는 막 무작정 걷기. 그보다도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복식 호흡도 생각보다 호흡을 많이 배우는 것도, 걷는 것과 복식 호흡을 많이 배우는 것이 약 외에 약 전 단계에서 제일 많이 효염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가족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또 충분히 또 효과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광주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매월 네 번째 주 수요일날 지금 함께 해주시는 장비호 수사님과 함께 손님 모임, 자조 모임과 가족 교육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좀 중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가족 교육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코로나가 빨리 해소가 돼서 또 함께 모여서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손님분들과 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한 말씀씩 또 들어보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손님들은 뭐라고 너무 위축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 당신 모습, 본인 모습 있는 그대로 사셔요. 그리고 눈치 보지 마셔요.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아픈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옥죄이지 마시라고. 병원에 가면은 입원하면 환자복을 입히잖아요. 너는 아픈 사람이야. 똑같이 살면서도 나는 아픈 사람이, 나는 아픈 사람이 스스로 체면 걸지 말고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자녀분하고 본인하고 좀 분리해서 좀 사셔요. 하나가 되면은 나중에 진짜 더 많이 아파요. 보호자가 조금 더 혼자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그 시간은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센터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수사님 옆에 있어야 되겠네요.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 손님과 가족들이 요구하는 권익을 얼마만큼 옹호하고 여러분의 권익이 손상이 안 될까 이렇게 준비하는 기관인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잘 못 주고 있는 것도 참 안타깝고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수사님이 얘기한 대로 좀 더 당당하게, 좀 덜 부끄럽게 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당당해지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시고 언제든지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교육을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또 저희가 준비했던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한 한마음 토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마음 토크는 다양한 주제로 7월과 9월에 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한마음 토크 때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